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4월 8일 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이제 오늘 미국 밤중에 이제 증시 흐름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개파락 시작하고서 개파락하고 조금씩 돌리는 흐름을 살짝 보여주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하락폭이 좀 큰 상태이고, 지금 선물이 조금 많이 돌려놓기는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장중까지 해가지고 회복할지는 또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장중에 이제 뭐 4%, 5% 아침에 미국 선물 밀렸다가 돌리다가 다시 밀리고 또 다시 돌려놨어요. 그래서 차트 관점에서는 좀 꽤나 괜찮은,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말하는 쌍바닥 좀 지지하는 모습이 있고, 미국 지수가 지금 엄청 나기는 하거든요. 엄청나요. 그냥 표현을 하자면은, 와, 미국이 이런 이틀이 아니라 이제 3일 연속. 근데 이제 보통 3일 연속으로 좀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면은, 뭐 지수, 종목 이런 것들이 조금 턴시켜주는 경우가 꽤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위치에 이제 좀 도달하지 않았나. 이은봉에다가 오늘 뭐 저 선물이 좀 회복 중이긴 한데, 선물까지 포함하면은 3운봉이기는 했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밤중에 미국이 그래도 좀 일단 단기적인 저점은 좀 형성을 하는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조금 아쉬운 게 코스닥이랑 코스피 기준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수 방향을 돌리는 데는 결국 외국인 매수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태까지 시장이,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매수할 때랑 매도할 때랑 시장 방향성이 좀 달라요. 근데 아직까지 외국인 매수가 없는 거는 좀 아쉽기는 합니다. 대신에 이제 오늘 풋옵션 같은 경우에 외인이랑 기관이 이제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이 있어요. 평상시 이 앞에 있던 한 2주에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죠. 뭐 100억 미만, 100억 언더에서 뭐 좀 팔고 사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오늘은 딱 뚜렷하게 개인이 많이 사고 외인 300억, 기관 125억. 그래가지고 이런 매도, 풋옵션 매도가 이제 평상시보다 물량이 갑자기 좀 증가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지수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지수 다시 이제 RSI 과매도에 좀 들어섰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좀 들어왔죠. 삼전이랑 하이닉스가 워낙 좀 잘 버티다 보니까 코스피는 이번에 이제 전저점 이탈하면서 과매도에 들어왔고, 코스닥은 저점 이탈하고 이제 또 다시 과매도 구간이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치는 사실상 지금 미국이 좀 버텨줄 수밖에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버텨줄 확률이 정말 높은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야간 선물 같은 경우 지금 1% 정도 상승 중이기는 한데, 이게 우리나라 그래도 목요일 금요일 미국 밀린 거 치고서는 그거 감안해서 하락은 저는 좀 5%대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았나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좀 다음 주 내일 중 해가지고 오늘 밤 미국이랑 같이 조금 턴하는 거를 기대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근원 좀 그 뿌리, 하락에 대한, 하방 압력에 대한 그런 이슈를 이제 좀 케어하는 부분은 트럼프의 발언 같은 게 결국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발언도 분명히 내부에서 이제 균열이 계속 이어지고는 있어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 자, 그래서 뭐 뉴스는 사실상 좀 테마를 추가하는 뉴스는 없기 때문에 테마에 대해서 관심 종목만 볼 거다 하시는 분은 그냥 대선 테마, 그리고서 만약에 이제 지수 턴 시키면은 뭐 일반적인 수급주들 그런 것들 좀 보면 돼요. 1분기에 좀 강했던 애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늘 뭐 지수 개파락하고서 거기서 대선 테마 돈 쏠림이냐, 개파락 이후에 지수 돌리냐 이거였는데, 결국에는 뭐 대선 테마가 좀 압도적으로 시황이 결국 완벽하게 회복도 못했고, 뭐 수급도 안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대선 테마가 돈 쏠림 오늘 가장 메인이었죠.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은 오늘 진짜 좀 하기는 오히려 좀 편했던 것 같아요. 다른 테마 싹 다 치우고 정치, 인맥주랑 정책주 위주로만 좀 보면 됐다 보니까 데이는 오늘은 좀 쉬웠던 것 같고, 주식 계좌 증발하는데 트럼프 측근 안 팔면은 손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요거 뉴스 그 사진도 조금 얄미운 거 잘 퍼오셨더라고요. 기자분이 잘 하셨던데, 트럼프 측근이 안 팔면 손해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 관세 파고 전방위 대응 위해서 통상교섭본부장 오늘 방미
정인교 통상본부장 8일에서 9일 미국 방문을 하고 USTR 대표와 상호관세 협의, 미국 상호관세 충격에 이시바 일본이죠. 조기 방미 플러스 정상회담 의지 강조. 사실상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떤 뭐 이제 담합을 해서 단합을 하고 해가지고 미국 관세에 대해서 너무 불합리하다, 맞서 싸우면은 그것도 이제 분명히 좀 볼만한 그림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은 어찌됐든 이게 뭐 힘의 논리 때문인지 뭐 아니면은 뭔가 국가 차원에서 이득이 되는 부분을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국가는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것처럼 협상을 좀 시도를 하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쩌면은 그 맞서 싸우는 것보다는 사실 좀 관세 이슈 이번 하락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빨리 케어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뒤에 혹시나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은 중국과 미국 관세 전쟁이 더 크게 확장되는지, 일단 주말 저번 주 금요일 해가지고 중국이 미국한테 보복 관세 34% 부과를 했고, 아직 미국에서는 그 관세에 대해서 또 보복 관세는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혹시나 생각보다 더 크게 나오는지. 근데 일정 선 이상을 넘기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미국이어도 아무리 이제 패권 다툼으로 너 죽고 나 죽고 하다고 하더라도 진짜로 중국도 미국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카드를 하나 들고는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진짜 막 쥐잡듯이 끝까지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도 혹시나 뭐 이미 큰 차례 크게 한 번씩 주고받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관세가 나온다면은 살짝 좀 출렁할 수는 있겠지만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보다는 지금 이제 유럽 측이랑 이제 보복 관세, 유럽은 협상 의지는 있는데 뭐 미국이 또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요구하면은 협상 안 하고서 뭐 보복 관세 50%까지 뭐 얘기는 있기는 했죠. 근데 오늘 이탈리아인가 뭐 유럽 쪽에 총리인가 뭐 해가지고 내용을 봤다. 외무장관이네요. 유럽 측은 EU는 미국에 대해서 초기 반관세 조치 요거를 이제 좀 4월 30일 4월 말까지 연기할 수 있다. 그 말인즉슨 안에서 좀 협상 시도는 해보겠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황턴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 언제 하냐. 근데 금리 인하는 아직 멀었어요. 5월 뭐 7일 8일 그리고서 6월 FOMC 발표는 아직 좀 텀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미국발 관세 전쟁의 협상 및 완화. 그래가지고 지금 뭐 각 국가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인도, 베트남, 일본 뭐 등등 관세 협상을 좀 시도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협상이 좀 잘 이루어지거나 혹은 이제 그런 강도에 대해서 좀 완화시키는 미국의 액션이 나온다면은 그거는 이제 조금 진정시킬 수는 있겠죠. 그리고서 여기다가 뭐 하나 더 더하면 이제 한 이번 달, 다음 달 중에 이제 미국 실적 시즌이기는 한데, 대기업들이 지금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큼 실적이 탁 하고 이전 그 분기 대비해가지고 와 이건 진짜 서프라이즈다 혹은 앞으로 미래가 창창하다 이럴 수 있는 미국 그 빅테크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딱히 기억나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나 시작 예상보다 실적이 뭐 좀 좋게 나오면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그거 정도. 근데 그것도 이제 좀 가능성이 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확률적으로 시장을 빨리 안정시킬 수 있는 거는 협상, 그 다음에 이제 완화 이런 것들이 좀 잘 되면서 나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세계적으로 액션은 미국에 맞서 싸우겠다, 관세 협상 적극적으로 하겠다, 관세 보복에 대해서 생각 없으니까 한번 좀 봐줘라, 이렇게 정도로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좀 뒤에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선물이 좀 괜찮게 하락 좀 폭을 어느 정도 준수하게 좀 돌려놓기는 하네요. 그래서 미국이 오늘 밤중에는 좀 턴시키지 않을까 싶고, 3분봉은 좀 정말 과했거든요. 낙폭 구간에 대해서 15%, 지금 3일 만에 15%. 이게 우리나라면은 3일 만에 15%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미국 나스닥이라는 위치에서, 그리고 미국이 그것도 있어요. 미국은 우리나라랑 조금 그 재산 개념이 다른 게, 뭐 당연히 어느 국가나 이제 뭐 부동산 그럴 수도 있지만, 미국은 대체적으로 기본 자산 불리는 게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이 하는 재테크 중에 지금 뭐 비트코인 쪽도 있겠지만 주식이 조금 메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국은 특히 뭐 가치 투자 같은 거는 좀 할만했던 그런 국가죠.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증시 하락이 결국 대규모 시위 일어난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트럼프가 지금 증시를 박살을 내다 보니까 미국 대부분,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국민들,
그 중에 뭐 부자들은 당연히 크리티컬하게 뭐 금액이 까이더라도 괜찮지만 이제 서민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국민들이 이제 자신들의 자산에서 갑자기 탁 하고 막 반토막 나고 하면은 화가 날 만하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시위, 대규모 시위로 좀 이어지는 흐름도 있지 않나. 그래서 유럽도 좀 살짝 돌리는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내일 3전 잠정 실적 뭐 있고 FOMC 의사록 그다음에 뭐 PPI랑 관세 시행일 뭐 등등 있는데 결국 이번 주 가장 메인 뭐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 이거입니다. 시행하고서 시행일을 기점으로 뭐 시행일 전에 뭐 협상이 이어지나 첫 번째 그다음에 시행하고서 그 이후에 뭐 보복 관세가 이어지나 아니면은 시행일에 맞춰가지고 뭐 연장이라던가 뭐 좀 좋은 이야기 나오나 요 정도 키워드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4월 중에 중국 무비자 뭐 아마케 등등이 있고 자 그래서 일단 뭐 테마는 사실상 이제 대선 테마를 뉴스는 다 대선이 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 출마에 대해서 뭐 각자 다양한 인물들이 있고 뭐 찌라시도 많이 돌아요. 특히 대선 테마 시즌에는 그 가짜 뉴스들 찌라시 뭐 그 다음에 우리 증시에서 어느 순간부터 이거 많잖아요. 밭 해가지고 어디서 받아왔다 라고 막 뉴스를 내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찌라시 하나하나가 뭉쳐서 시장을 또 움직이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6월 3일 선거일 잠정 결정된 것 같다 해가지고 6월 8일 내일 6월이 아니죠 4월 8일 내일 공고 전망 대선일 공고 그래서 스케줄도 얼추 대충 돌아다니기는 하죠. 이런 것도 한번 좀 참고해 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 출마에 대해서 안철수 여당 측에서는 내일 광화문에서 대선 출마 해가지고 국민의힘 주요 주자 중 첫 선언이 될 것 같다. 그리고 김문수 같은 경우에는 대선 출마 아직은 결심 못했다. 상황 더 보고 좀 판단할 것 같다. 해가지고 아직 나는 준비를 한 적이 없다. 준비를 안 했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11일 시장직 사퇴하고 14일 대선 출마 선언 예정. SNS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 다음 주에 당대표직 사퇴할 예정이다. 이런 것들 해서 다 이제 지금 시장에서 그 대선 출마로 조금씩 좁혀지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한덕수 친목에도 국민의힘 일각에선 대선 출마 설득해야 된다 해가지고 뭐 아직 정해지지 않고 뭐 이래저래 키워드들은 있습니다. 오세훈 대선 출마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것이다. 이런 뉴스들. 그래도 일단 오늘도 시장에서 대선 출마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그런 인물들 관련주로 혹은 지지율이 높은 인물들 위주로 움직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는 인맥주는 오늘 죽지는 않고 그래도 뭐 반등을 또 10% 막 15%씩 뽑아내기는 합니다. 진짜 세가지고 그냥은 안 죽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여당 관련해서는 김문수 관련주 지지율 때문에 평화홀딩스 오늘도 상한가래요. 그래서 얘는 지금 상한가를 3번 연속 갔어요. 3일 만에 6,000원짜리가 지금 13,000원까지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이런 게 이제 또 지지율에 힘이지 않나. 거기다가 여당 같은 경우에는 그 인맥주가 야당 대표 관련해서는 이쪽은 좀 그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공격적으로 언급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딱 분출하듯이 폭발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평화산업, 뭐 대형포장, 한국선제 이 정도로 좀 움직인 것 같고 홍준표 관련주는 어제는 경남스틸이 조금 더 세지 않았나 싶은데 오늘 휴맥스홀딩스가 상을 더 빨리 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경남스틸, 휴맥스홀딩스 종목들 일단은 경남스틸은 앞에 산이 좀 있기는 해요. 매물대가 2021년 그때 이제 대선 시즌 엮어서 움직였던 구간이기는 한데 그때 대비해서 시장이 대금이 확실히 좀 줄어든 게 느껴지기는 하죠. 이때는 뭐 움직일 때 뭐 3천억씩 그 다음에 지금은 조금 낮기는 한데 그 구간에서 상승을 하려면 대금이 많이 붙어야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 휴맥스홀딩스는 상대적으로 가볍기는 해요. 시총이 500억이 안 되는 그 다음에 이제 3일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관련주도 뭐 그 여의도 빌딩 뭐 사무실 계약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아직 공식적으로 뭐 대선 출마에 대해서 얘기는 안 나왔지만 같이 좀 돌면서 태양금속이 일단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DTNCR로 오파스네 그 다음에 덕성 시리즈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주로 움직였다가 다시 한동훈 관련주로 갈아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상홀딩스 오늘 이쪽은 그래도 좀 무난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고
인맥주들은 여당은 아직은 조금 그 대선 출마에 대해서 뭐 선언 여기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는 뭐 조정이 나온다면은 경선, 그 내부에서 또 경선을 하겠죠. 여당 야당 둘 다, 국힘도 그렇고 민주도 그렇고 경선을 할 텐데, 그 내부 경선 결과 스케줄 따라서 그 다음에 뭐 토론회 일정 이런 것 따라서 주가가 좀 변동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대선 테마 매매를 하고 계시거나 할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스케줄 하나하나, 그리고서 내가 조금 지지율, 리서치 기간이라던가 그런 것도 참고를 해야 되고, 각 인물들이 예전에 언급했던 정책 관련해서 메인으로 엮일 만한 정책은 뭐가 있나, 앞으로 뭐 어떤 정책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계속 추적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한덕수 관련주는 오늘 아이스크림 에듀가 뭐 일자리 공부 관련 이걸로도 움직였을 수도 있기는 한데, 아이스크림 에듀, 시공테크 요 정도가 일단은 한덕수 총리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된 것 같아요. 한덕수 관련주는 만약에 곧 출마하겠다, 뭐 총리직 내려둔다 이러면은 이쪽에 갑자기 좀 돈 쏠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상승률이 다른 인맥주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낮죠. 밑바닥에서 반짝하는 느낌이어서 그런 뉴스는 좀 탄력 있게, 혹은 뭐 갑자기 지지율 뉴스가 붙는다거나, 그래도 아직은 뭐 대선 출마에 대해서 언급은 안 나온 상태이고, 그 외에 뭐 오세훈, 이준석 그리고 안철수도 내일 일단은 선언을 한다고 하니까, 안랩이 또 그 프리장 8시까지 해가지고 넥스트레이드에서 꾸역꾸역 또 올라오네요. 써니전자, 안랩 요 정도가 끼 좋은, 진짜 써니전자 안랩은 뭐 거의 대선 시즌마다 그냥 수익을 좀 내기 편한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그냥 매번 그냥 규칙적으로 그냥 대충 들고 있으면은 뭐 조금씩 아주 그냥 슈팅을 시원시원하게 주는 대표적인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관련 주들은 좀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주 해서 지역화폐는 조금 중요한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야당 대표의 이제 고유의 정책, 메인 정책이다 보니까 기본소득, 지역화폐 이런 것들 다 엮이죠. 그래서 유라클이 신규 상장 상한가 3연상 해서 이제 신고가를 좀 트라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 사업이 가장 직접적으로 엮이는 거는 코나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또 5만원 넘기나 구간이 이런 거 좀 탄력받으면은 진짜 막 이런 전고점까지 뭐 한번 또 갈 수도 있긴 해 보이거든요. 이 구간이 특히 이제 매물대가 좀 없어가지고, 이제 뭐 당연히 이렇게 가려면은 그 야당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아니죠 아직은, 이재명이 공식적으로 뭐 기본소득이랑 지역화폐 같은 거에 대해서 뭐 대선 정책으로 갖다 좀 언급을 하면은 그때 좀 더 탄력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들은 한번 좀 생각을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저출산 정책은 사실상 뉴스는 좀 큼직한 건 없는데, 그냥 여야 둘 다 엮이고, 어차피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이 심각하잖아요. 심각해서 그런지 관련주들을 좀 세게 땡겨 올리긴 합니다. 에르코스, 꿈비 그래가지고 저는 얘네는 사실 오늘 좀 상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냥 갭도 시원하게 띄우고 상도 좀 일찍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주택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좀 캐치해서 매매했을 것 같기는 한데, 요것도 이제 뭐 여야 둘 다 엮일 수 있는, 어차피 그 주거에 대해서는 조금 또 확보 언급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종시 개헌 이전, 세종시 이전이랑 개헌 둘 다 엮이는 키워드인데, 오늘 장중에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밀렸다가 뒤에 또 뉴스로 올리고, 그 다음에 시간에서 좀 상 가더니 갑자기 또 누가 패대기를 치기는 했네요. 그래서 프롬파스트랑 유라테크 얘네들은 지금 뭐 차트 구간이 여기서 이제 좀 치열하게 오락가락한 흐름들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아직 이 대선에 대해서는 제가 정치 테마 쪽은 지금 차트를 굳이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지금 뭐 차트 구간에서 뭐 지지 저항 그런 게 이제 트레이딩에서 분명히 중요할 수는 있지만, 어차피 대부분 강한 애들이 의미 있는 구간 저항을 넘기거나 뭐 신고가 이런 자리여서, 그냥 차트 움직임을 통해서 뭐 지지 저항을 보는 것보다 결국 그냥 당일 돈 쏠림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뉴스 붙이냐 마냐, 이게 이제 좀 더 중요한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뭐 차트 분석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장에서 어차피 오늘처럼 내일도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 그러면은 돈 쏠리면 어차피 일단 정책 이쪽은 봐야 되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베팅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2달 남기는 해서, 2달이 사실 길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들이 2달 내내 상승을 하냐?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중간중간 조정 움직임도 있긴 할 거예요. 뭐 5일선을 깨든 21선을 깨든. 그래서 그런 구간의 눌림을 좀 기다릴 것이냐, 매매는 이 두 개 정도로 좀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관련주도 제가 오늘 조금 예상이었던 게, 저출산 일자리 이쪽은 오늘은 좀 쉴 줄 알았거든요. 갭 뜨고서 이제 좀 패대기를 치거나 옆으로 횡보하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도 상한가를 3개나 만들어냈어요. IB 기명은 뒤에 뉴스를 좀 붙였고, IB 기명이랑 메가MD는 원래 교육주, 그 수능 2차례 봐야 된다, 그 뉴스로 좀 보기는 했는데, 뒤에 이제 일자리로 엮는 모습. 원티드랩은 차트 구간이 좀 좋기는 했는데 갭이 좀 너무 많이 떠가지고 저는 얘는 매매는 좀 못했고, 원티드랩, IB 기명, 윌비스. 윌비스 대단하네요. 300원짜리를 시원하게 900원까지 올려놓기는 했습니다. 얘도 결국에는 기업 회생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거랑 이제 AI 관련해서 크라우드웍스, 위세하이텍, 그리고서 오늘 그 위원회, 이재명 야당 대표가 뭐 만든 위원회, AI 위원회 통해서 이런 키워드들 움직이기는 했었죠. 그래서 뭐 솔트룩스 대표, 뭐 이스트 소프트 대표, 뭐 사진 찍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AI 쪽 섹터, 그 다음에 STO도 뭐 하반기에 법제화라던가 이재명 당대표가 언급했던 것도 있어서 그런지 차트상 무난하게 지수 대비해서 잘 버티다가 슈팅 좀 깔끔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대북은 장중에 뭐 슈팅 만들고 쭉 빠졌고, 자, 그래서 정책주는 꼭 항상 이렇게 해서 좀 큰 틀에서 이런 거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대선 테마를 내가 매매 안 할 거다, 그러면 안 해도 되지만, 어차피 매매를 할 거라면은 정책 관련해서 이렇게 큰 틀에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업데이트되는, 추가되는 종목들 계속 업데이트 시키면서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나. 자, 그래서 일단 뭐 내일도 좀 정책을 보는 게 맞겠죠, 우선은. 그 다음에 이제 뭐 개헌 같은 것들 뉴스부터 뭐 세종 수도 이전 이런 것들 뒤에 추가적인 뉴스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자, 그리고 선관위 개헌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데드라인은 15일이다 라는 거. 그래서 지지율은 아직까지는 김문수, 이재명 각 당에서는 지지율 1위에요. 그리고 그 외에 추가적인 뉴스는 거의 없다 보니까 나머지 뭐 이제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뭐 재건, 그 다음에 뭐 조선, LNG는 혹시나 내일 그 협상 방미 해가지고 거기서 LNG 키워드 좀 협상 키워드 나오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외에는 뭐 일단 내일도 관심 종목은 똑같습니다. 얘네들 보고 그 다음에 지수 턴 시킨다 싶으면은 코스피는 반도체, 그 다음에 코스닥은 바이오. 뭐 반도체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볼 수 있겠죠. 얘네들이 지금 선물 때문에 살짝 움직이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 구간이 선물 4.5에서 돌리면서 그대로 지금 넥스트레이드 구간에서 반영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물도 조금 많이 돌려놨는데, 반도체는 삼전 하이닉스랑 주성 엔지니어링, 제주 반도체 등등, 이게 또 120선을 좀 이탈을 했죠. 뭐 심텍 전저점 이탈하고 이런 종목들, DIYC부터 해가지고 뭐 재건 이슈 관련 주들 뭐 조금 더 내려가면은 120선 주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리기판도 좀 하락이 있었고, 요런 애들이랑 로봇은 오늘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좀 계속 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산 관련 주들, 얘네는 이번에 좀 덜 밀려가지고 이런 애들 위주로 갖다 수급 돌리면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오에서도 그냥 좀 위에 있던 시총 영향력이라던가 최근에 좀 강했던 애들, 알테오젠, 보로노이, 뭐 유한양행, 리가캠, 그다음 오늘 ABL 요거는 이제 또 매매가 있었죠, 그 계약. 그래서 이런 애들, 위에 있는 애들 위주로 좀 보게 될 것 같고, 페트로는 좀 지수 감안하면은 꽤 강한 흐름인 것 같기는 합니다. 오늘도 이제 좀 십자도주로 버텼는데 이런 자리 넘기면서 지수가 오늘 하락한 거 대비해서 좀 강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뭐 쇼커버링이라던가 뭔가 들어오는지.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둘 것 같습니다.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 엄청 힘들어서 이제 매일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제가 좀 죄송하지만 종목에 대해서 뭐 어떻게 매매해라, 매수해라, 매도해라 이런 거 답변은 좀 못 드려요. 그래도 이제 슬쩍 지금 이제 뭐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시는 분들한테
이미 물려서 내려온 구간인 때는 지금 과매도 구간에서는 팔고서 더 싸게 사고 그런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상은 그냥 지금은 이미 늦었기 때문에 그냥 좀 버티면서 뒤에 시황 뭐 반짝하고 돌릴 때 차라리 좀 손절을 덜 하는, 그게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이제 미국 선물 조금 반등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좀 세네요, 반등이 확실히. 저도 그래가지고 이거 미국 오늘까지 밀리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해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장중에 회복했으면 좋겠지만 미국이 그래도 3운봉 15%는 참기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히.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결국 방향을 위로 확 틀려면은 트럼프의 언급이라던가 미국 관세 정책 변화가 좀 필요는 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아예 진짜 4월 9일 상호관세 부과를 하고 그 이후에 뭐 악재 차라리 소멸하면서 뭐 좀 돌릴지. 자,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